갑시다. 자, 일단은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숙제부터. 네. 자, 진행할게요. 저번에 숙제해온 거 질문부터 바꾸자 할게요. 25번. 15번 잠시만. 서연이 그냥 번호 다 말해줘. 15번, 19번, 23번, 27번. 15, 19, 23, 27 4개? 네. 도현이는 없어요. 겹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없어요. 아예 없어. 훌륭하네. 자, 그럼 15번부터 얼른 보고 갑시다. 자, 15번은 뭐라고 되냐면 x의 5제곱, 아니 세제곱이네.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은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두 허근을 뭐라고 하고 있죠? z1과 z2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뭐라고 돼 있냐? z1과 z1, 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 선생님 옥수수의 연산 아니에요 그거는? 오케이. 저거. 자, 미쳤나봐요. 자, 다시 봅시다. 자, 15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다음 식. 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에, 자, x 플러스 4를 하시고, 여기다가 k를 더한 식이, 자, 얘가 무슨 식이 되고 싶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짜투리가 있으면 인수분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전개 후 인수분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치? 자, 그런데 이거를 다 풀면 4차식이 나올 거거든? 근데 그 푸는 과정도 쉽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요 전개 과정에서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 전개해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3개 한 개 해보면 차수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그쵸? 두 개 묶을 건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1차항의 개수도 같게끔 이렇게 두 개 쌍을 묶어주면 공통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그쵸? 자, 해서 식 써주시면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한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씩 나오겠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 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공통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공통 부분 뭐 t 같은 걸로 치환하고 얘기를 하시면, 자, 여기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 t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24가 아니라 10t죠? 10t 플러스 24 플러스 k 이렇게씩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우리가 뭐 x로 돌려내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제곱으로 묶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놓고 이게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럼 k는 몇이 된다고 얘기하자? 1. 네, 1이 된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해서 넘어갈 거고요. 자, 23번 문제도 이어서 볼게요. 여기 영상 나오나? 안 잘렸어? 딱 그거네. 자, 23번 문제도 이어서 봅시다. 자, 이것도 똑같은 유형인 것 같아. 그쵸? 자, 마찬가지로 수를 4개 곱해놓고 더하기 50개기가 들어간 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6, 18 플러스 16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자, 수들이 어때? 좀 불편한 수들이 많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 바로 수를 치환해보자. 인데, 뭐 하고 싶은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뭐를 t로 치환해볼까? 그래, 11을 t로 치환하는 거 해볼게. 그럼 14, 16, 18 되는 거 그냥 20 그냥 계속 더해서 쓴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자, 주어진 식은 t 곱하기 t 플러스 2 곱하기 뭐야? t 플러스 6 곱하기 4죠? 4 곱하기 t 플러스 6 하시고, 봐봐, 이거 11을 t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4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여기 방금 보시면 되게 비슷한 꼬라지 있지 않습니까? 그쵸? 4개 곱하고 상수 더하는 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니 여기서는 우리가 이 경험적인 아이디어로 얘를 그냥 16이라고 써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럼 얘가 또 뭐 묶여가지고 어떻게 되겠구나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주면 돼? 두 개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자 어떻게 나옵니까? t제곱 플러스 6t에다가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붙어있는 꼴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죠? 여기서 t제곱 플러스 6t가 또 뭐가 돼? 공통인수가 되지? 그래서 얘를 u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u 제곱 플러스 8u 플러스 16이 되니까 아 완전 제곱식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6을 아마도 t 플러스 4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계산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 두 문제를 통해서 경험을 하나 한 거 있죠? 자 a, b, c, d 플러스 k 꼴 식이 굉장히 유효한 꼴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식의 값은 u 플러스 4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u 플러스 4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라고 말할 수 있고 t가 12였기 때문에 144 플러스 72 플러스 4 해서 결론이 몇이야? 220입니다 라고 말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19번 까보고 가지고 19번 다시 할게요. 알겠죠? 자 19번 문제로 이어서 볼게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보자. 자 x 빼기 y가 3이고 x 빼기 z가 2야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에 대한 식의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곱셈공식 변형식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 알겠어?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한 다음에 3xy 플러스 3yz 플러스 3zx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기면 어때? x 더하기 y 더하기 z 기본 1차 대칭식이죠. xy, y, z, zx 기본 2차 대칭식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식으로 우리가 유효한 정보를 꺼내고 싶으면 대칭식이 주어져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정보를 보시면 대칭식 정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요 식도 유효한 식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 쓸 수 없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뭐예요? 2분의 1에 뭐야? x-y의 제곱 한 다음에 y-z의 제곱 한 다음에 z-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식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식이 아닐 때 좀 더 쓰는 게 유효하겠고 특히나 얘가 0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곱의 합이 0이다 라는 얘기로 넘어가면서 다 0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써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값이 0인 경우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알아. x 빼기 y의 제곱은 몇이야? 9라는 거 알지? z 빼기 x의 제곱은 4라는 거 알죠? 근데 y 빼기 z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얘네 우리 그냥 뭐 해버려? 빼버려. 그쵸? 빼버리면 y 빼기 z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x 마이너스 z에서 x 마이너스 y를 빼시면 x는 날라가고 y 빼기 z만 남는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몇이에요? 2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시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의 값이 뭐라는 걸 알아?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니까 죄다 더하고 2로 나눠라 하면 몇 나온다고 얘기해야 돼? 7.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네. 자, 27번도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27번 방식의 인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네.
자,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다시 적당히 묶여있으면 인수분해 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전개 후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자가 3개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공통인 부분이 있다면 쓸 수는 있겠으나 그쵸? 지금 그런 부분이 눈에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봐봐. 여긴 XY만 있고 여긴 YZ만 있고 여기 ZX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각의 덩어리를 보면 절대로 공통 부분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왜냐면 얘 XY만 있고 YZ만 있고 ZX만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냥 전개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도입해 볼 수 있어? 바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부터 좀 해볼게요. 자, 전개하시면 x제곱의 y 플러스 xy의 제곱 한 다음에 y제곱의 z 마이너스 yz의 제곱 한 다음에 z제곱의 x 플러스 zx의 제곱. 자, 이런 플롯이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최고차원계수 1인 거 있어 없어? 없고 모든 애들 차수 제가 2로 똑같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이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죠?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래? 그래, x에 대하여 정렬을 합시다. 알겠죠? 정렬 가면 사실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나 사실 그냥 뭐 개인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내림차순 하겠지만. 자, 어쨌거나 정리해주시면 이때 표시해주면 어때? 내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써줄 수 있겠죠? 자, 해서 x에 대한 2차항들 먼저 써주면 y 플러스 z에 x의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x에 대한 1차항들 다시 보니까 y 제곱 빼기 z의 제곱에 x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놈들도 쓸 건데 자, 언제나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면 상수항을 인수분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도 한번 정리를 할게. 이 x 어차피 식 정리하고 한 문자에 대한 식 인수분해 할 거죠? 그때는 항상 뭐의 인수분해? 상수항의 인수분해는 필수적으로 수반이 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에서 우리 빼낼 수 있는 인수 있나요? Y 플러스 Z. 그쵸? 일단은 공통인수 있으면 그게 먼저지. 그래서 y 플러스 z로 묶어내시면 첫 번째 인수는 뭐야? x제곱이고 그 다음은 y 빼기 z의 x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y의 z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 y, 여기 z 이렇게 쪼개 z인데 y에다가 플러스 z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식 딱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y 플러스 z에다가 x 플러스 y에다가 x 빼기 z까지 해서 이렇게 식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 확인해보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네요. 이거 4개 필기하시고 자 오늘도 주제 이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어? 서희 다 썼니? 네, 마지막 거. 어?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쓰고 있어? 알겠습니다. 아, 분필이
실이 짝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웠을 때 이렇게 돼. 원래 깔끔하게 지워지는 게 원래 이 시리즈 분필의 특징인데 이렇게 보면 얘는 잘 지워지지. 얘 잘 지워지죠. 얘 잘 지워지고. 근데 얘는 작업이 나와요. 하얀색은 그냥 쌤이 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얀색은 워낙 그 소비량이 많으니까 그 학원에 있는 거 내가 쓰고 있어요. 그 색깔 있는 거는 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진수를 배. 네. 자, 해서 오늘 주제 마무리 할 거고요. 자, 오늘 복소수 볼 건데, 자, 오늘 유형은 복소수의 연산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들 정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뭐 다음 개념도 오버가 될 수는 있으나 일단 한 꼭지를 마감을 해놓고 얘기를 좀 할게.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눠드린 학습 프린트 기준으로 앞면만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 복소수를 만들게 된 경위가 뭐야? 이 복소수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하게 된 이유가 뭐야? 무슨 수? 응? 왜 복소수를 만들게 됐을까? 항상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그쵸?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뭐라는 게 존재해? 근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쵸? 자, 근의 공식을 우리가 항상 세워보면 x는 한 다음에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꼴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번 다음이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어. 묶여있는데 복소수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복소수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항상 0 이상이라는 보장이 있니?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게 양수면 2개고 음수면 0이면 1개고 아니면 음수면 없고 해가지고 근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수 범위 체계에 포함을 시켜보자 라는 것부터 발전한 게 바로 복소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바로 i라는 새로운 단위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수에서의 기본 단위는 실수에서 기본 단위는 몇이죠? 0. 1이죠. 그죠? 1이죠. 자, 1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허수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i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쵸? 그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허수 단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쵸? 그 얘가 의미하는 건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걸 절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봐봐. 우리가 실수를 어디다 나타내죠? 그래. 실수는 땡땡땡 위에 빈틈없이 나타낼 수 있다. 수직수. 그래, 수직선이죠. 그래서 자, 이 수직선 위에다가 우리가 원래 실수를 나타냈잖아. 그쵸? 자, 그럼 마찬가지 똑같아. 자, 새로운 차원이 생긴 거야, 지금 수에서. 원래 실수로 모든 걸 이제 한 차원 내에서 실수를 다 구해낼 수가 있었잖아. 선이라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방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수축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그렸다면 허수는 이렇게 평면 위에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평면을 우리는 복소평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실수의 기본 단위가 1이니까 1만큼 커져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허수 단위는 i죠? 1i만큼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 위로 1씩 올라가겠지? 그래서 마치 좌표평면의 y축처럼 우리가 i를 다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를테면 여기 자, 이 평면에서 내가 3,2로 이렇게 좌표를 찍으면 요 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실수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갔죠? 그쵸? 그래서 3 허수축의 방향으로 2만큼 갔죠? 그래서 플러스 2i 해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허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는 좌표 평면 위에 복소 평면 위에 구현되는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 절대로 이 실수에 해당하는 3과 허수에 해당하는 2 얘네 둘은 섞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마치 i에 대한 식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 봐봐 3 플러스 2x 있으면 이 x의 개수 2랑 상수항 3이 절대로 연산될 일이 있어 없어? 없었지.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차원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차원의 수를 다루는 게 바로 뭐다? 복소수다라고 여겨주세요. 물론 이 복소 평면을 이용한 풀이가 메인이 되진 않을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 수체계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한번 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허수단위 i라는 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i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라고요? 자, 마이너스 1인데요. 봐봐. 이게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이런 게 아니야. 알겠죠? 뭐 물론 플러스는 맞아. 그쵸? 자, 마이너스 i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루트 1 되는 거지? 그쵸? 자, 얘도 봐봐. 그냥 이 복소 평면에서 그냥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만 정해주는 거고요. 뭐 이를테면 뭐 2, 마이너스 2를 찍으면 요 점이 나타내는 건 2 마이너스 2i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호는 크기가 아니야. 부호는 방향이야.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붙으면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는 점이 찍히겠구나. 그쵸? 만약에 i의 개수가 음수면 아래쪽에 있는 점에 찍히겠구나.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걸 해주는 거지 이걸 크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알겠나요? 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i를 똑같이 제곱해도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1이 되니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루트의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식을 발견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때 a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던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의 a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그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루트의 마이너스 a는 루트 a의 i입니다. 라는 걸로 빠르게 바꿔내실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루트 마이너스 7.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루트 7의 i라고 말할 수 있고 루트 마이너스 9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3i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루트 밖으로 나갈 때는 i로 나간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니?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루트 3은 뭘까? 루트 3가 아니네. 그냥 마이너스 3이죠? 네. 그쵸?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언급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음수의 제곱권을 터치를 할 때는 다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갔을 때 뭐가 돼? 나가서 i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루트 앞에 붙어 있는 거 부호죠? 루트의 부호는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리면 안 돼요.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은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부호는 어떻다? 건드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 루트의 부호 마이너스 안으로 넣으려고 하면 그냥 바로 박살 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방향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려주는 지시하는 거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허수단위 i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자, 그래서 복소 평면 위에 나타내는 복소수 영어로 컴플렉시얼 넘버라고 합니다. 이 복소수의 복이 복잡하다는 뜻이야. 자, 복잡하지? 그치? 머리가 좀 깨질 것 같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x랑 y는 실수를 나타낼 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x, y를 초월한 z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a 플러스 bi. 그래서 수직선 가로 방향으로 얼만큼 갔는지 얘기해주고 세로 방향으로 얼만큼 갔는지 얘기해주는 거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a랑 b는 둘 다 무슨 수여야 돼요? 기준 수체계를 유지한 실수여야 됩니다. 그쵸? 이때 혼자 있는 실수를 우리는 복소수 Z의 실수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 i의 개수를 뭐라 부른다? 바로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야. 알겠죠? i의 개수인 실수.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이 y좌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허수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수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는지 얘기해준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복소수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복소수가 무슨 수인지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 자, 언제나 우리는 A를 먼저 건드릴까 B를 먼저 볼까? 이 그래, B를 먼저 봅니다. 왜요? I 그쵸? 그래서 B가 0인지 먼저 확인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요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yes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Z는 무슨 수라고 말할 수 있어? 실수 그래,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no라고 해버리면 Z는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허수 그래, Z는 허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물어볼 거야. 자, 허수 이미 판명된 놈한테 A는 0인지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yes라고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허수 그때는 다시 자, 복소수에서 A 실수 부분이 없이 그냥 깔끔한 bi가 나오죠. 이런 깔끔한 음수의 제곱근을 우리는 뭐라 불러? 수너수 그래, 순허수라고 부른다. 뭐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라고도 하지만 자, 좀 더 간단하게 순허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근데 여기서조차도 만약에 no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Z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냥 통칭의 일반 허수라고 쓸게요. 예, 일반적인 허수겠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뭐 먼저 봐야 돼? 항상 허수 부분 먼저 보는 거야. 이거에 대한 판정이 끝나기 전에 허수를 재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Z는 A 플러스 B야 이렇게 있어. A는 0이면 Z는 뭐야? 수너수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아 B도 그쵸? B를 먼저 만들었지. A가 0이라고 하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왜? B가 0이면 뭐야? 0이죠? 그쵸? 그리고 B가 0이 아니어야 순허수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허수라고 바로 말하면 안 돼. 0 또는 순허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혹시 모르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다시 B가 0이면 Z는 실수고 A가 0이면 Z는 0 또는 순허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A가 0인 허수라고 하면 순허수라고 말할 텐데 A가 0인 실수는 뭐야? 0이죠? 그쵸?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복소수의 연산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뭐 A 플러스 BI 한 다음에 자 C 플러스 DI 자 이렇게 더한다고 하면 자 어떻게 돼? A하고 C는 X좌표고 B하고 D는 Y좌표지, 그쵸? 자, 좌표 평면에서 좌표 간 연산은 서로 관련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쵸? 그럼 더하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의 I 하면서 얘가 뭐다? 복소수의 합을 갈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하면 된다. 뭐 간단한 논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치 i에 대한 1차식을 다루듯이 우리가 건드리면 돼.
그쵸? 다만 i는 두 번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빼 두 복소수끼리 빼면 우리 무슨 말 하면 되나요? c 플러스 b 마이너스 d의 i 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빼고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빼면 되겠다. 이 정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복수수의 곱셈 봅시다. 자,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곱하면 당연히 복소수가 나올 건데, 자, 실수끼리 곱해야 실수 나오고 순호수끼리 곱해야 실수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하듯이 바로 계산해 줍시다. 알겠죠? 자, 그럼 실수 나오려면 다시 a랑 c 곱해야 되고요, bi랑 di 곱해야 되고요, 그쵸? 해서 식 써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ac 마이너스 bd 해서 실수 나올 애들끼리 곱해주면 되고, 그쵸? 마찬가지로 누구끼리? 허수 나올 애들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지. i가 하나씩만 있으면 여전히 허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계산하는 순서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야. 자, 뭐라고 씁니다? ad 플러스 bc의 i 해가지고 이거 계산 어떻게 한 거예요? 실수 부분은 실 곱하기 실 하거나 허 곱하기 허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생각 가능하시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i끼리 곱하면 언제나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생각을 하셔야겠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곱하는 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나요?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하지? 아이고. 그쵸? 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단원에서도 얘기했어. 분배 법칙을 내번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할 때 무슨 공식을 만들었나요? 곱셈 공식. 그쵸? 그래서 복소수에서도 우리가 곱셈 공식 한번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많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중3에서 배웠던 수준까지밖에 안 나와. 자, a 플러스 bi의 제곱을 하면 공식이기 때문에 뭐야? 기억해서 빠르게 꺼내 쓰려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제곱하고 원래 플러스 b제곱인데 i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되시고, 중간항은 똑같이 2ab의 i 해서 이렇게씩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 마이너스 bi의 제곱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a 빼기 b제곱하면 또 제곱 플러스 나와야잖아. 그치? 근데 i가 붙어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가 나오겠구나 하시고 중간항의 부호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식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해서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 써주시면 뭐가 나와요 이번에? a제곱 플러스 그죠? 플러스 b제곱 해서 제곱 플러스가 나온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자, a 플러스 bi 나누기 c 플러스 di 자, 이렇게 식이 들어가면 항상 분모는 어때? 더 좁은 범위의 수로 바뀌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분수분의 분수 써져 있으면 번분수 해소를 통해서 분모를 정수로 바꿨어. 그쵸? 그치? 자, 여기 만약에 분모가 무리수면 혈례수를 곱해서 뭐 했어? 실수로 바꿨죠? 자, 근데 어때? 우리 복소수한테는 누굴 곱해야 실수가 확정이야? 바로 혈례복소수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수를 곱해주면 식이 간단해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혈례복소수를 곱해서 분모를 뭐 해주는 거야? 실수로 바꿔주는 거지. 이거 계산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분모의 실수화 이 정도만 한번 적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자, 혈례복소수라는 놈이 나왔을 때 곱이 뭐가 되는 거? 자명한 양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복소수의 혈례복소수를 다루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혈례복소수라는 얘기로도 이야기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네, 자, 혈례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자, Z 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마이너스
그렇죠? A-bi. 자, 이런 꼴로 우리가 식을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켤레국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은 켤레국소수는 연산의 순서와는 서로 구애받지 않아. 그러니까 봐봐, 두 복소수를 더하고 켤레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Z바 플러스 W의 바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지. 그쵸?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이렇게 지워버린 거야. 연산 위에 붙어있는 바를 그냥 저희가 없애버린 거야. 해서 식 써주면 각각에 대한 켤레 복수의 합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정리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도 똑같이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각각을 켤레하고 빼자 라는 아이디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Z의 W를 곱한 식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각각을 발을 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이걸 왜 정리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자, 각각을 가르쳐줄지 전체를 가르쳐줄지 몰라. 그쵸? 하지만 우리는 어때야 돼? 아는 걸 바탕으로 식 조작을 해야 답이 나오죠? 그쵸? 그럼 전체를 알고 있으면 이 각각에 대한 연산을 전체에 대한 연산으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각각에 대한 값을 알고 있어. 그럼 전체 연산의 결과를 각각의 켤레의 곱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다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랑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봐봐. 곱셈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내가 Z의 N제곱을 한 다음에 발을 해. 거듭제곱.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한 거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로 해볼 수 있나요? Z 바의 N승 해서 거듭제곱과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서 연산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자 W분의 Z의 전체가 한 거죠. 나눗셈의 켤레 복소수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나눗셈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해서 일단은 켤레 복소수의 연산에서의 성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번에 켤레 복소수랑 연산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처음에 Z랑 Z 발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둘이 더해주면 2A가 나오지? 2A가 나온다는 건 반드시 무슨 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나오고 요 값이 2A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 다룰 때 아 얘는 실수인 게 확정이구나 하면서 논리를 좀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해볼 수가 있고 자 Z 마이너스 Z 발을 하면 뭐가 나오나요? 또는 0이 되죠? 그쵸? 2bi가 나오잖아. 근데 b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순어수니까 순어수를 먼저 적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는 2bi 한 다음에 또는 0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고 갈게. 괜찮아? 자, z랑 z바를 곱하면 뭐가 되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지? 그쵸? 그럼 우리는 그런 수를 뭐라 불러? 통칭 제곱 합하면 양수죠? 그쵸? 자, 제곱해서 우리가 다른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그쵸? 근데 만약에 z가 0이었어. 그러면 0 플러스 0이니까 그때는 0 나오겠지? 근데 그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니까 여기도 구석탱이가 좀 적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봐봐 이 그놈의 0이 되는 것 때문에 가끔씩 묻는 문제에서 우리가 잘못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0인지 아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공유할이 조금 모자라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서 얘기 다시 할게요. 지금 몇인지 아는 사람? 모르면 내가 알아서 볼게. 아직 시간 좀 있네.
했으면 넘어갈게요. 서연이 괜찮아? 네. 도현이는? 괜찮네. 거기다 표시 좀 뭐야? 그 보면서 같이 따라가. 거기 있는 내용과 똑같아. 근데 정리해줄 칠판이랑 여기가 다를 수 있는데. 네. 도현이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 얘기하고 오늘 자 개념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문제 같이 풀어보고 끝냅시다. 자, 이번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복소수의 판정이라는 얘기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수가 어떤 수인지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판정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어떠냐면 복소수 기본연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복소수의 제곱의 결과를 이용한 판정법이 있어요. 오케이? 자, 해서 첫 번째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z-제곱이 양수야 라고 얘기하면 0 이상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래, z는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z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려면 z는 무슨 수면 될까요? 그냥 허수야? 아니죠, 그쵸? 순허수죠. 왜? 우리가 다시 그냥 처음부터 쓰고 갑시다. z제곱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의 i야 라고 쓰실 수가 있어. 그쵸? 그치? 그러면 여기가 날라가야 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건 이건 없고 결국에는 a가 0이고 b가 양수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z는 순허수입니다 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z의 제곱이 순허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제곱해서 순허수가 되려면 얘만 날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얘만 날아가면 무슨 말 해야 돼?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그쵸? 그 말은 실수 부분의 절대값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z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z는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i 꼴의 식이 나온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은 복소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z제곱이 순허수라는 건 얘를 제곱하면 무슨 수가 나온다는 거야?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 조건이 실제로는 z의 4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4제곱이 음수라는 건 제곱의 제곱이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제곱은 뭐라는 거야? 순허수라는 거야. 그럼 제곱이 순허수가 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좀 유형 잡아놓고 가면 좀 더 대응하기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곱의 결과로 판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판정법은 뭐냐? 바로 켤레 복소수와의 관계로서 판정하는 법이 있어. 물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A 0 아니라는 얘기 해야겠죠. 같은 말이라는 뜻이야, 그치? 자, 여기서 켤레 복소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소수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자, Z랑 Z바가 Z랑 같아. 발을 씌워도 Z랑 같다는 건 Z가 무슨 수란 얘기일까요?
그쵸? 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더라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건 허수 부분이 0이란 얘기겠지? 그쵸? 그래서 Z는 실수여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맞겠고요. 괜찮아? 자, 그 다음 무슨 얘기 할까? 이번에 자, Z랑 Z바랑 마이너스 Z가 서로 같아. 그러니까 Z바가 원래 수랑 부호가 완전하게 반대야. 근데 우리는 알아.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꿨는데 전체가 반대가 된다는 건 실수 부분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슨 말 할 수 있어? Z는 실수 부분이 0인 복소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겠죠? 0 또는 순호수란 얘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슨 관계?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인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반대로 실수 Z가 주어지면 Z랑 Z바는 같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실수에다가 발을 취하면 그냥 발을 없애버리라는 거야. 발을 그냥 제거시켜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켤레복소수를 구할 때는 어디에만 발을 씌워라? 허수에만 발을 씌워라 라고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해서 오늘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책에 없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좀 진행을 해볼게. 자, Z제곱이 6 플러스 8i입니다 로 제시가 된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Z 분의 Z분의 Z 바의 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 그 도현이 어떻게 하면 구현을 해요? 일단 솔루션을 제시해 볼게. 솔루션 1. 우리는 언제나 미지의 복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우리가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봐봐. Z제곱이 6 플러스 8i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자 2AB에 i를 했을 때 얘가 6 플러스 8i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6이고요. 그리고 AB는 몇입니까? 맞아. 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얘를 B는 A분의 4로 바꾸는 거야. 오케이? 네.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6은 6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양변에 A제곱 곱해서 식 써주면 어떻게 나오나요? 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오시니까 아 4제곱이죠? 그치? 4차식의 인수분해법을 통해서 뭐 보기차 정동식으로 풀면 되겠지? 해서 는 0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어때요? A제곱이 8이라고 했어. 그치? 자 A제곱은 8이거나 A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A제곱 마이너스 2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은 무조건 실수여야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B는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A분의 4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 그럼 결국에 Z분의 Z바의 값을 구해라 하면 자 2루트 2 플러스 루트 2i 분의 자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i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식이랑 똑같으니까 굳이 내가 안 바꿔도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되겠다는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붙여놔봤자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곱하면 처음 식이랑 똑같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실수화 진행시켜. 자 그러면 실수화하면 제곱 플러스 되는 거 알지? 그러면 8 더하기 2 하면 몇 나와? 10 나오죠. 여기는 사실상 뭐야? 제곱이 돼버리죠?
그러면 제곱식 우리가 이용해주면 8 빼기 2 하면 뭐 나와? 6 나오죠. 그리고 중간항 계산해주면 10분의 6 마이너스 8i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더 좋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솔루션 2. 이번에는 계산의 왕도를 따라가는 거야. 봐봐. 여러분, 얘를 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얘 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야? 제곱. 분모의 실수화 해야 되잖아. 괜찮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다 정리해놓고 나서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이 z분의 z바를 실수화할 거야. 뭘? z바분의 z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나오냐면 z바분의 분자는 z바의 제곱 나오지? 근데 우리나라 z제곱이 6 플러스 8i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보자마자 뭐로 바꿔줘? i분의 z바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z바는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우리 말했어. 자, z제곱 뭔지 알죠? z바 뭔지 알지? 그죠? 둘이 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z바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6 플러스 8i, 6 마이너스 8i 제곱 플러스 하면 100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대입해주면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어쩌고 풀어내긴 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이 과정이 뭐야? 이 과정이 전부 다 기말고사범이야. 그렇죠?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요 과정이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 대입법도 써야 되고 풀어낸 식 바탕으로 우리가 고 2차 방정식까지 풀어내지? 복잡해.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권장하고 싶은 풀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Z는 A 플러스 BI로 두는 건 이 미지의 복소수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식 조작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리고 편례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그쵸? 자, 어떻게 조금 더 빠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나요? 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일단 풉시다. 그거 일단 필기 하실 분들 하시고요.